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태영호의 북한 뉴스 시간에는 물 들어왔을 때 빨리 넣어줘라는 이런 김정은의 지시와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목요일 김정은이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창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떠드는 것이 이번에 갱신된 방사포에 유도 체계가 도입되었고 2024년 올해부터죠. 2026년까지 2년 기간 내에 부대들에 있는 것들을 다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있던 240mm 방사포,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다연장 로켓포인데 이걸 다 갱신한다는 겁니다. 원래 240mm 방사포는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해 놓고 서울 불바다서를 꺼낼 때마다 단골 메뉴처럼 꺼내들고 우리를 공갈하던 것인데 다연장 로켓포에 유도 기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란 이스라엘 군사적 충돌에서 우리가 목격했듯이 유도 체계가 없는 로켓은 요격하기가 매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우리가 요격하지 못하게 이번에 원래 있던 240mm 방사포의 유도 기능을 갖추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낡은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2026년까지 전부 다 교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 그 어느 국가도 전쟁 상태도 아니고 방금 시험 사격에서 성공했다고 발표한 그런 무기를 즉 성공하자마자 바로 즉시 대량 생산해서 2년 내에 초고속으로 다 교체한다.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특히 북한의 방산 잠재력을 놓고 볼 때 다른 무기 생산을 다 그만두고 240mm 방사포만 생산한다면 몰라도 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각종 무기들과 미사일을 생산해야 하는 그런 북한으로서 2년 동안에 240mm 방사포를 다 교체한다는 것은 좀 너무 무리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김정은이 이렇게 240mm 방사포 생산, 이 갱신된 방사포를 생산을 급히 서두를까? 이 점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물이 들어왔을 때 빨리 노를 젓는 식으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무기들 중에서 러시아가 요구하고 있는 무기들은 새 것이든 낡은 것이든 모조리 지금 다 러시아로 팔려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래식 무기들을 거의 다 소진한 러시아로서는 지금 북한의 신형 미사일들은 물론 낡은 재래식 무기까지 쌍그리 지금 다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국정원이 밝힌 데 의하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들 가운데 1970년대 북한에서 제작된 122mm 방사포, 즉 다연장 로켓포가 포함된 정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사진인데 이 122mm 방사포는 북한이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당시에도 사용했던 것으로서 휴전선 일대의 북한군의 기본 주력 무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낡은 무기가 지금 대량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새 것, 낡은 것, 신형 가리지 않고 있는 건 다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김정은으로서는 새 것은 물론 낡은 무기까지 대량 넘길 수 있으니 때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40mm 방사포 요격 기능까지 달아서 대량 생산한다고 하니 필경 러시아가 이 요격 기술을 북한에 넘겨주면서 이러한 요격 기술을 장비한 그런 240mm 로켓, 즉 방사포를 대량 생산해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 이런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북한이 최근에 생산해서 보내준 그런 개량형 미사일들과 무기들에서 미국산
또 유럽산 부품들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영국 무기감시단체인 분쟁군비연구소 CAR가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해수된 북한제 탄도미사일 잔해 290개를 조사했는데요. 바로 지금 이 사진입니다. 이걸 조사한 결과 미사일 부품의 75%가 미국산이고 16%가 유럽이고 9%는 아시아의 여러 회사들의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BBC는 북한이 중요한 무기 부품을 불법으로 몰래 들여다가 미사일을 조립하고 그 다음 다시 러시아로 비밀리에 운송해서 러시아가 발사하는 데는 불과 몇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분석한 보도도 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 국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산이든 유럽산이든 이런 중요한 부품까지 조달해서 미사일을 만든다는 소식에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때를 만난 듯 일각에서 대북 제재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쳐들면서 대북 제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제재를 풀어줘야 되느냐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이렇게 유령 회사들까지 세워가지고 미국산, 유럽산 부품까지 구입한다고 해서 대북 제재를 풀어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대북 제재가 북한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지만 북한의 핵무장이나 미사일 개발 등 이런 잘못된 행동에 속도를 늦추는 데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하면요, 지금 북한이 ICBM의 완성을 위해서 그 마지막 과제인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지금 완성 못해서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거기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지금 국제시장에서 획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대북 제재가 북한이 그 핵심 소재를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까지 운운하고 있는 이 마당에 북한이 미국을 직접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보유한다면 그야말로 큰일 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은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를 촘촘히 다지고 또 다지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태영호의 북한 뉴스 시간이었습니다.